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강생분하고 입찰을 하고 돌아가고 있고, 입찰은 결과는 폐차를 했네요. 네, 처음 입찰을 하셨는데 조금 허무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보고 또 멀리서 입찰하신 분인데 여기 인천법원까지 와가지고 입찰을 하셨는데 또 폐차를 하면 이거만큼 또 기운 빠지는 게 없거든요. 기운은 빠지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입찰하는 방향이 오래 하는 방향, 그래서 물건 보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사실 허무한 경우가 사실 더 많아서 갈 때마다 뭐 낙찰을 받으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오래 뛰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기준을 오래 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거든요. 요새 같아서는 뭐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오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가지고 한두 달만 할 거면 저는 굳이 하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저의 기준이니까 꼭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맞는 방향이 한번 했을 때 오래 할 수 있는 걸 행동하는 게 확실히 효율도 높고 그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도 짧게 에너지를 집중해서 하면 분명히 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미가 없었던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고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헬스 같은 거 할 때, 저 헬스를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을 꾸준히 등록을 했었는데 열심히 하면 지금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랑 별로 맞지 않는 운동 같아서 다른 방법의 운동을 저는 취하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면 몸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습관도 조절을 해서 맞춰서 하면, 그리고 운동도 체계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오늘은 팔 운동, 다리 운동, 내일은 어깨,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잖아요. 먹는 것도 닭가슴살 열심히 먹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몸짱은 아니잖아요.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기에 훌륭한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3개월 바짝 해가지고 몸이 좋아진다 한들 이게 그 이후에 내가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서도 그렇고 투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한두 채 하실 거면 저는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한두 채 받는 게 어렵다는 측면보다 한두 채 할 거면 이 노력을 그냥 컨설팅 업체 같은 데 맡기세요. 굳이 오래 할 거 아닌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간 쓰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는데 방향을 기준을 맞춰서 하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판단을 하기가. 오늘 입찰을 왔다가 한 수강생을 만났는데, 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만나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새 되게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처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선생님도 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남 얘기를 거의 안 들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는 되게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게 굳이 좋은 점이라고만 항상 생각하진 않는데 되게 닫혀 있어요. 뭔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잖아요. 그건 비단 저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이건 어떠냐, 이거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장기적으로 볼 때 되게 괜찮은데 나한테 지금 당장 있지 않아도 되는 돈 정도는 넣어놔도 되지 않겠냐. 이거를 10년, 20년 묻어놓으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제가 생각해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저는 남 얘기 듣고는 절대 안 해요. 일단
괜찮다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해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요새 같아서는 그렇게 흔들림이 덜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나한테 당장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도 되는 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 없는 돈이 있을까? 저는 제 돈, 단돈 1원도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돈이 없거든요. 필요 없는 돈, 나한테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돈을 굳이 그런 데다 쓰고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투자뿐만 아니고, 저도 이렇게 수강생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종종 듣는 게, 선생님 뭐 다른 투자, 뭐 투자의 단계라고 하는 거, 뭐 집을 짓는다든가 뭐 신축 건물을 내가 올린다든가 그런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좋죠. 그럼 뭐 선생님도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할 생각 없냐, 그런 거를 좀 공부해서 접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뭐 투자의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단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투자의 공식처럼 단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저는 어쨌든 부동산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반지하를 하는 거니까, 반지하를 여러 개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 지상층이고, 그 다음은 아파트고, 그 다음은 뭐 상가를 하고 땅을 하고 뭐 건물을 하고 꼬마 빌딩하고 하는 것들이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가 제가 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모든 투자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장점만 있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뭐 일단 뭐 신축이나 꼬마 빌딩 같은 거, 뭐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좋죠.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내 건물이다, 나 건물주다 라고 말하기 사실 좋은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좋아 보이는 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좀 안 하는 거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면은 안 해요.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제가 남들이 못 본 관점을 자꾸 관찰을 하고 그 고찰을 해서 제 걸로 만드는 게 저는 진짜 자신만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거 괜찮다, 저거 하고, 이거 괜찮네, 이거 하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그건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랑 맞지 않아요. 그냥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은 저랑, 일단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미 좋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굳이 뭐 움직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반지하 작은 부동산, 그리고 저같이 제가 다녔던 회사처럼 빡빡한 회사 다니셨던 분들 돕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항상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이게 뭐 모순적일 수도 있죠. 큰 거는 일단 일반 직장인이 뭐 건물 하나 사는 거네요. 이게 뭐 말이 쉽지. 이게 일단 뭐 1, 2천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금융을 얘기하면서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출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종종 해요. 이거 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 때문에 다 망하는 건데, 어쨌든 저도 대출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남의 돈 갖다 쓰는 거는 저는 투자하는데, 저도 원칙이 그거예요. 남의 돈을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은 저도 갖고 있어요. 내 돈 갖다는 다 못하니까. 그 내 돈 갖다, 그리고 남의 돈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은행 돈이죠. 뭐 개인 돈이 아니고, 개인 뭐 지인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주변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한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은행 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은행 돈은 일부분 들어가는 거고 내 돈도 들어가야지 저는 그게 좀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새 투자에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무피 투자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돈 안 들고 투자할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피 투자 말은 좋죠. 대출, 은행에서 대출 일부분 받고 전세금 껴가지고, 아니면 뭐 월세도 보증금을 크게 받아가지고
투자한다는 거 그 시도 자체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남의 돈 갖고 하는 거는 맞는데 모두 남의 돈 갖고 하면 위태로워져요. 휘둘려요, 삶이. 저는 그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무피하면 당연히 좋지만 나중에 잠이 안 올 거예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거만큼 끔찍한 일이 없어요. 저는 내 돈은 꼭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남의 돈 갖고 다 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은 꼭 투자할 때 넣으세요. 내 돈을 넣는 방법은, 그런 분들이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럼 이거 투자하는데 내 돈이 뭐 예를 들어 대출을 70%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내 돈이고 10%는 보증금일 거예요. 그럼 내 돈 20%가 계속 물건 할 때마다 예를 들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언젠가는 투자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종종 질문도 하시는데, 내 돈은 20%, 10%는 계속 들어가면 언젠가는 내 돈은 고갈이 되는 거니까 투자는 멈춰지겠죠. 그러면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일해서 벌어야 돼요. 그것까지 남의 돈 끌어서 쓰려고 하면 무너져요. 나중에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요. 그렇게는 저는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돈을 쓰는 비율과 내 돈을 쓰는 비율이, 이 상관관계가 남의 돈을 많이 쓸수록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 투자는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내 돈 아무것도 안 쓰면 이거는 위태로운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의 돈을 쓰지 말라는 측면이 아니고 남의 돈을 다 쓰지 말아라. 남의 돈 갖고만 투자하면 안 돼요. 내 돈을 조금 못해도 한 10%라도 내 돈을 넣어야죠. 내 돈도 넣고 계속 10%를 모으는 거는, 모으는 동안은 계속 저는 내 주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래 뜰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남의 돈 갖고만 투자하다가 오래가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마음 불편해서 오래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내 돈은 회사 주업을 갖고 저는 자유로운 삶을 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쉽지는 않죠. 회사 일도 힘든데 또 회사 끝나고 나서는 또 투자 뭐 부동산 보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저는 결과가 나오는 시장이 경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매만큼 이 공평한 게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입찰을 많이 한 만큼 좋은 가격으로 갖고 갈 확률은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피 투자에 대해서 집중을, 그 에너지를 쏟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